안녕하십니까. 텍사스 레거시의 샘입니다. 2026년 여름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이제 그 여름이 되면 전 세계가 달라스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2026년 피파 월드컵은 그냥 월드컵이 아닙니다. 역사상 가장 큰 월드컵이 될 건데요. 왜 그러냐면 무려 48개 국가가 참여를 하고 경기 수는 104개, 그리고 미국, 캐나다, 멕시코 이렇게 3개국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규모의 월드컵인데요. 근데 진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미국에서 가장 많은 월드컵 경기가 열리는 도시가 어디냐? 뉴욕? 땡! LA? 땡! 마이애미? 아닙니다. 바로 달라스입니다. 무려 9경기나 치러질 예정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알링턴에 있는 AT&T 스테디움입니다. 이번 월드컵에서는 피파가 이 경기장을 달라스 스테디움이라는 이름을 사용한다고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려 9경기, 그리고 그 9경기 중에는 준결승까지 6월 11일서부터 7월 19일까지 한 달 정도 쭉 개최가 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원래 월드컵은 역사적으로 32개국 체제였어요. 그래서 32개국 조별 예선이 있고 그 다음에 16강 올라가고 하는 8강, 4강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구조였는데, 이번부터는 48개국으로 확대가 됐고 결과적으로 기존 경기 수도 원래 64경기에서 40경기나 늘어난 104개 경기로 정말 폭증하게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 미국 사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슈퍼볼에 대한 열기가 엄청나잖아요. 2월 첫째 주에 항상 있는. 근데 그 슈퍼볼 규모의 행사를 한 달 내내 계속하는 그런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죠. 그래서 피파는 이번 대회가 역대 최대 시청자 수를 기록할 거라고 또 보고 있고, 북미 전체 경제 효과도 엄청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경기 중계들이 어디서부터 송출이 된다고요? 여러분 아시죠? 바로 달라스 컨벤션 센터입니다. 제가 예전에 다뤘던 영상인데 한번 보시고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도 더 있습니다. 미국은 이 스포츠 이벤트를 관광, 소비, 그리고 도시 브랜딩으로 연결시키는 역량으로는 정말 전 세계 프로 중에 프로인 나라이죠. 그래서 이번 월드컵은 단순히 축구 이벤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북텍사스 전체 경제의 프로젝트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하필 달라스가 이 가장 많은 경기를 가져가게 됐을까? 이유는 간단할 것 같습니다. 달라스는 이미 초대형 이벤트 운영의 끝판왕 도시이기 때문이죠. 달라스 카우보이의 홈구장인 AT&T 스테디움은 최대 10만 명 이상 수용이 가능하고, 많은 분들 잘 모르시는데 이 돔 구장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메가 스테디움이에요. 그래서 DFW 거주하시는 분들 자부심을 가져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DFW는 공항이 2개, 그리고 엄청난 수의 호텔, 그리고 고속도로 인프라가 정말 잘 깔려져 있고요. 그 대형 국제 이벤트 운영을 여러 번 이렇게 했던 경험이 풍부한 그런 도시죠. 이게 다 이미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NFL은 물론이고 NBA, 매브릭스가 있죠. 또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레슬매니아, 프로 레슬링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대형 콘서트가 달라스에서 이미 많이 이루어졌고 치러졌고, 그래서 피파 입장에서는 사실상 가장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그 가능한 도시라고 여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 그동안 월드컵 같은 국제대회를 보면 좀 안타까운 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여러 나라들이 호스트가 되기 위해서 앞다퉈서 경쟁하고, 특히 경제개발도상국이나 아니면 후진국들이 이 개최국으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수조 원의 국채를 발행을 해서 빚까지 내가면서 무리하게 경기장 짓고 그 경기를 아니면 그 행사를 호스트하는데, 문제는 행사 기간에는 잠깐 경제가 살아나는 것 같아도 대회가 끝나고 나면 그 비싼 경기장들 관리도 잘 안 되고 어쩌면 그냥 버려진 채로 이른바 고스트 타운이 된다는 거였죠. 남은 건 결국 국민들이 갚아야 할 막대한 빚뿐인 거죠. 하지만 이번 2026년 북미 월드컵은 완전히 다릅니다. 경기가 이루어지는 총 16개 도시들의 경기장을 새로 짓는 도시가 하나도 없어요. 이미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기장들을 그대로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대신 경기장을 짓는 대신 그 많은 자본들을 시설을 업그레이드하고 지역 인프라 개선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결국 월드컵을 위해서 깔린 고속도로, 대중교통망,
그리고 더 좋아진 경기장 시설들은 대회가 끝난 뒤에도 고스란히 우리 지역 주민들이 누리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단순히 한 달짜리 짧은 축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역 전체 사회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지속 가능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번 월드컵을 단순히 스포츠 행사로만 간주할 게 아니라 그것을 더 넘어서 DFW의 새로운 도약을 기대하는 진짜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 부분, 한국 분들과 지역 한인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죠. 한국 경기가 달라스에서 치러지나요? 네, 여러분, 아쉽게도 한국은 개최국 중에 하나인 멕시코와 같은 조가 되어서 조별 예선은 모두 멕시코에서 치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멕시코, 그리고 남아공, 그리고 체코, 이렇게 세 나라와 함께 조별 예선에서 경기를 하게 되는데 모두 다 멕시코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달라스는 일정상으로 보면 영국이나 아르헨티나, 네덜란드 같은 인기 국가들의 경기가 배정이 되어 있고요. 근데 여러분, 가능성이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조별 예선에서 무조건 2위로 32강에 올라가고 계속 16강 이기고 8강 이겨서 4강까지 간다면 달라스에서 대한민국 경기를 4강 경기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많이 벅찬데요. 그 DFW 한인 인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한국 경기가 그것도 4강이 이 달라스에서 열린다고 생각하면 정말 한인 커뮤니티는 폭발할 것입니다. 정말 치킨집도 웨이팅 막 2시간, 3시간, 그리고 코리아타운에 인산인해가 이루고 한식 식당들 난리 날 수 있겠죠. 거의 코리아 월드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어게인 2002 한번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경제 분위기가 솔직히 조금 애매합니다. 좋은 것 아닌 건 확실하고 그렇다고 나쁘다는 것도 아닌데 금리는 이제 높은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소비는 조금 둔화됐고 그리고 상업 부동산도 일부적으로는 좀 코렉션, 조정이 좀 온 느낌도 있고 소비자들은 좀 조심스럽게 소비하고 전체적으로 약간 움츠러든 분위기 속에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월드컵 같은 메가 이벤트는 정말 이 심리적으로 부스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호텔, 식당, 교통, 쇼핑 이런 업종들이 직접 수혜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번 이 월드컵은 북텍사스뿐만 아니라 휴스턴까지도 합치면 이 텍사스 전체가 움직이는 이벤트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요즘 같은 이런 어려운 경기, 조금 애매한 경기에 활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을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럼 알링턴만 좋아지는 게 아니야? 경기장이 있는 알링턴만 좋아지는 게 아니야? 근데 실제로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을 거고요. DFW 도시들은 이 위성 도시들이 분산형으로 이렇게 퍼져 있는 메트로예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다운타운 달라스, 프리스코, 플레이노, 캐롤톤, 얼빙, 포트워스 등등 여기저기 퍼져서 숙박을 하고 또 소비도 할 것이고요. 특히 달라스 지역은, 이 DFW 지역은 차를 타고 움직이는 도시, 워낙 넓어서 자동차를 타고 움직이는 도시로 알려져 있어서 경제 효과는 한 곳에 몰리기보다는 DFW 전체적으로 퍼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번 월드컵 축제로 북텍사스에는 엄청난 관광객이 유입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정부 측에서는 월드컵 기간 동안 북텍사스에서 대략 380만에서 한 400만 정도의 방문객들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좀 생각을 해보시면 이미 이 DFW 지역에 860만 정도의 인구가 지금 살고 있고 거기에 400만 정도의 방문객이 온다 그러면 거의 1200만 명의 인구가 적어도 한 달 동안에는 북텍사스 지역에 북적북적 이렇게 하고 있겠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이 1200만이라는 수가 얼마나 큰 수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좀 감을 잡는 걸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번 대한민국과 같이 A조에 함께 있는 체코 나라 있잖아요. 체코 나라의 전체 인구가 1100만 정도예요. 전체 나라 인구가. 그러니까 1200만이라 그러면 정말 어마어마한 인파죠. 그리고 이번 월드컵이 우리에게 더 특별한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사실 한국에서 월드컵 할 때는 대한민국 경기가 아니면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미국은 완전 다릅니다. 여기는 전 세계 모든 민족이 모여서 사는 다민족 국가잖아요. 그래서 미국 대표팀인 팀 USA는 당연히 물론이고 각자의 뿌리가 있는 나라를 응원하는 열기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한인들이 당연히 한국 경기에 열광을 할 거고, 멕시코, 뭐 남미,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등 각국에서 이렇게 이민 오신 그 이민자들이 자기 나라 경기가 열리는 날마다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응원하고 함께 으쌰으쌰하고 소비도 하고 그런 분위기가 상상이 되시죠. 그리고 특별히 또 우리가 사는 이 DFW 지역은 아까 언급된 대로 860만 명의 거대한 인구가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니만큼 많은 인종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정말 다양한 인종들, 그리고 다양한 파티들, 다양한 이 월드컵과 연결된 그런 행사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월드컵 기간 내내 특정 국가의 경기 날에만 반짝이는 게 아니라 한 달 내내 도시 전체가 전 세계의 축제 분위기로 들썩이게 될 것입니다. 경기장 안에뿐만 아니라 경기장 밖에서, 그리고 또 집 앞에 식당, 펍이라든지 공원, 그리고 어디로 가든 각국의 유니폼들을 입은 사람들이 서로 문화를 공유하고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축제가 바로 여기 달라스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월드컵에 대한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이렇게 해드렸는데, 부동산 투자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바로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럼 난 에어비앤비 해야 하나? 근데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시작해서 월드컵 한 방을 노리는 건 조금이 아니고 많이 늦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시장은 호텔 가격이 많이 올라가서 이미 이 시장이 반영이 되어 있고, 또 단기 렌탈들은 이미 운영자들이 다 준비를 해놨고, 투자자들도 이미 선점했고, 규제들이 이미 많은 시들에서 검토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 많은 부분들이 진행이 되어 왔고, 또 진행이 돼서 마무리 과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월드컵 이 한 달, 6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 있는 그 한 달보다도 월드컵 그 이후가 정말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달라스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서 글로벌 도시 이미지를 강화하고 기업 릴로케이션 어트랙티브네스를 상승시키고 국제 관광의 노출을 증가하면서 또 스포츠 도시로서의 브랜드를 강화시키는데 포커스를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이런 장기 효과를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사람들이 달라스에 대한 보는 그런 시각들이 다시 바뀌게 되는 그런 순간이 되겠죠. 정말 재밌는 거는 여기부터인 것 같습니다. 월드컵은 단순히 축구 이벤트가 아니고 여러분 다 아시죠? 생각보다 별의별 업종이 다 수혜를 받아요. 한식당, 뭐 치킨집, 뭐 카페, 스포츠바, 컨텐츠 크리에이터들도 엄청 많이 올 거고, 그 광고 업체, 목이 메이는데, 뭐 번역 업체도 정말 필요할 거고, 청소 업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행사들도 운영하는 그런 업체들도 있고, 심지어는 그 유니폼을 프린팅하는 업체라든지 아니면 응원 용품을 파는 그런 회사, 아니면은 정말 길거리에 있는 음식점들까지도 정말 많은 분야에서 정말 터질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DFW는 한인 상권이 정말 강한 걸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보지만, 만약 한국 경기가 이 한식과 또 K 문화와 응원 문화가 합쳐진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정말 엄청난 소비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봐야 될 부분도 또 있죠. 최근 일부 팬 커뮤니티와 또 티켓 시장에서는 생각보다 예약 속도가 느리다는 이런 이야기들도 조금 나오곤 있어요. 이유로서는 당연히 이제 티켓 값이 엄청 비싼 것도 있고요. 제가 최근에 확인한 바로는 그냥 예선전이 있는 AT&T 스테디움에서도 가장 싼 게 한 850불인가 그랬었거든요. 뭐 비싼 거는 뭐 2만 불 넘어가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항공료에 대한 부담도 엄청 커진 거 뭐 다 아시죠? 그 이란과 전쟁 때문에 항공료도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앞서 잠깐 언급한 바 있는 대로 경기 성장이 조금 둔화된 분위기, 그리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여행 비용도 증가한 것, 뭐 이런 이유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월드컵이 열리면 정말 좀 생각만 해도 조금 끔찍하긴 한데, 이제 교통 혼잡과 또 임대료 상승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단기 렌탈에 의해서 그 전체 지역이 조금 시끄러워지고 어쩌면 좀 사건 사고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작용도 따라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월드컵은 자동적으로 돈을 뿌리는 이벤트, 그래서 즉 자동적으로 돈을 버는 그런 이벤트가 아니라
준비된 비즈니스들 그리고 그런 준비된 비즈니스들이 기회를 가져가는 그런 이벤트가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 근데 확실한 건 있습니다. 확실한 건 2026년 여름 전 세계 사람들의 눈이 달라스를 바라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 달라스에서 이번 월드컵 경기 가장 많은 9개 경기가 개최되고 준결승이 또 개최되고 또 전 세계 중계 허브 역할을 맡게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달라스를 집중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월드컵은 그냥 월드컵 축구 스포츠 이벤트가 아니라 DFW 전체의 브랜드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그 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한국이 달라스에서 경기를 하게 된다. 그날은 아마 이 지역에 있는 모든 한인들은 잠을 못 주무실 것 같은데요. 2026년 여름 DFW는 아마 미국에서 가장 뜨거운 도시, 가장 뜨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월드컵 달라스가 얼마나 변할 거라고 보시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텍사스 레거시의 쌤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